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폭동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하자 주 당국은 어제 샬럿 주요 지역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초 20일 항의 시위는 평화적인 밤샘 추모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흥분한 시위대가 도심으로 진출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경찰이 고무총탄과 최루탄, 포금탄 등으로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폭력 사태로 돌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일 오후 샬럿의 한 아파트에서 43세의 흑인 남성 키스 스콧이 경찰의 명령으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해당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유가족 및 목격자의 증언과 경찰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스콧의 딸은 스콧이 장애인으로 비무장 상태였으며 아들의 통학버스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경찰이 다른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중 스콧이 권총을 갖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의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콧은 올해에만 경찰의 총격에 숨진 702번째 미국민이자 163번째 흑인입니다. 폭탄 사건 용의자 아마드칸 라하미의 아내인 아시아 비비 라하미가 어젯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라하미의 아내는 지난 화요일 두바이에서 미 연방당국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해 이 아내의 진술로 앞으로 조사가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BI에 따르면 라하미의 아내는 지난 6월에 파키스탄으로 갔으며 라하미의 어머니인 나지바 라하미는 지난 8월 24일 터키로 떠났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사고에 관련된 목격자 2명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FBI는 지난 17일 밤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불발 폭발물과 관련해 CCTV에 포착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의 남성 사진을 올리며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해당 남성들은 폭발이 일어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첼시 폭발 현장에서 2블록 떨어진 서부 27번가에 버려진 더플백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있는 폭발물인 압력밥솥과 와이어, 접착 테이프 등은 제거한 뒤 가방만 챙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FBI는 2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당초 폭발물이 담겨있던 가방을 회수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서장은 2사람이 뉴욕 첼시 테러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며 단지 목격자로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발물로 드러난 압력솥이 당시 폭발하지 않아 아주 행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토요일 맨해튼 첼시 폭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첼시 폭발 사건 이후 맨해튼 첼시 사건 현장에 2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상업주들에게 뉴욕주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 2억 달러 위기 대응 기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첼시 웨스트 23가에 위치한 갤러리도 방문해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갤러리 주인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폭발 사건이 발생한 맨해튼 첼시 23스트릿, 6에비뉴와 7에비뉴는 다수의 레스토랑과 갤러리 등이 상주해 있어 상업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브렌트우드에서 잇따라 10대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2명의 여학생 니사 미킨스와 케이라 큐비스가 생일 파티를 갔다가 실종된 뒤 13일과 14일 연이어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어 16일 이들과 같은 브렌트우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코스타가 브렌트우드의 숲속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인근의 갱단에 의한 소행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이 일을 계기로 브렌트우드의 갱단을 와해시키겠다며 현재 이 3명을 살해한 범인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립대의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 이하 전염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보건국에 따르면 순위 오스웨고와 플래츠버그 캠퍼스에서 2건의 볼거리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또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선 오스웨고 캠퍼스의 경우 지난 6월 롱아일랜드 롱비치에서 발생한 볼거리 감염 확산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45명의 볼거리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니 플래츠버그 캠퍼스의 경우 아직 볼거리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볼거리는 귀 및 침샘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감염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보통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볼거리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면 뇌수막염, 수두 고환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MTA가 퀸즈 아스토리아부터 로어 맨해튼 와이톨까지 운행하는 W 트레인을 오는 11월 7일부터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2010년 W 트레인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MTA는 올해 말까지 W 트레인이 지나는 72가, 86가, 96가에 새로운 지하철역을 오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MTA는 6년 만에 W 트레인을 재가동함에 따라 이 애비뉴를 지나는 지하철선로 운행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7일인 월요일부터 W 트레인은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러버드 역부터 종착역인 와이톨 스트리트 사이를 운행할 전망입니다. 포트 오토리티 버스터미널 확장 신축 장소가 뉴욕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놓고 뉴욕과 뉴저지의 정치인들은 기싸움을 벌여왔는데요. 결국 터미널 장소를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로 확정했습니다. 터미널 디자인은 앞서 진행된 공모전에서 당선된 5가지로 설계될 예정으로 이 디자인은 웹사이트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7번 전철 노선은 뉴욕과 뉴저지 구간으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통근하는 사람은 매주 약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미아 페로의 아들인 세디어스 페로가 코네티컷의 자신의 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7세의 세디어스 페로가 록스버리에서 발견됐으며 부상당한 흔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황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한편 사망한 세디어스 페로는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인 상태였으며 그의 어머니 미아 페로가 입양한 10명의 아이 중 한 명입니다. 어제 브롱스에서는 20살의 고등학교 학생이 본인의 학교에 38구경 권총을 들고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는 얼 윌리엄스로 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 안전위원에게 책이라고 말하며 맡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윌리엄스가 자신에게 가방을 맡기며 3교시가 끝난 뒤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워 이상하게 생각한 안전요원이 가방을 확인했고 이 가방 안에서 장전된 상태로 들어있는 권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총에는 총 4발의 총알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오늘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커진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